최근 서귀포 수협 조합장이 경제범죄 전력에도 이 김만덕상을 받아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이 외국인 선원 배정을 안 해주는 등 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톤급 갈치잡이 어선을 운영하는 서귀포 수협 조합원 김옥화 씨. 그동안 조업에 필요한 물품은 조합원들을 위한 연쇄점에서 외상으로 살 수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외상 구매가 막혔습니다. 수협이 갑자기 외상 판매를 금지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수협 연쇄점을 이용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모슬포 수협까지 가서 거기서 기름 받고 모든 거를 다 현금화하고 어민들을 살려줘야 되는 수협에서가 어민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김 씨는 남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자 현직 조합장이 판매 금지 지시를 내렸다며 당시 연쇄점 직원과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물건을 주지 말라니까 물건 안 드리는 거 봤어요. 이거는 우리 선이 아니고 어른들이 위에서 지시한 거라거나 우리 밑에 직원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다. 조업하는 데 필수 인력인 외국인 선원도 갑자기 배정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조합장의 지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결제를 받는데 저쪽까지 해서 거기서 요번에 빼셨어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자 조합장은 김 씨가 서귀포 수협 조합원이면서 모슬포 수협에 위판을 해 불이익을 준 것이지 선거 출마 소문과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수협에 위판을 해서 수수료를 내주는 선주님들하고 우리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단 1원도 수수료를 내주지 않는 선주님들하고는 차별화를 시키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 수협으로부터 우수한 위판 실적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조합장의 부당한 갑질이라며 수협 중앙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동서 분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들풀축제의 오름 블로키 부활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주민투표에 붙이겠다며 정부에 건의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제주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되 제주시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행정구역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현재의 행정구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때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와 함께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도 따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주시가 2개로 나눠져 본 적이 없었잖아요. 제주도 역사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 제대로 도민들한테 물어보자는 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는 김한규 의원과 의견 차이는 있지만 난감한 문제는 아니라며 제주도를 3개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영훈 지사는 다음 주까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행안부의 입장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제한해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시민 불편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분명한 성과가 없는데 우리가 이 제도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들불축제의 오름 블로키를 허용하는 조례는 도정 정책과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르입니다. 지난달 제주의 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적 평균 기온은 20.9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는데 1973년 관측 이후 10월 기온 중에는 1위였습니다. 지난달 강수일수도 평년보다 9.2일 많은 15.2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강수량은 130.2mm를 기록해 평년보다 38.6mm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평년보다 발달했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자주 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레디양 열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제주도가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섭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14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레디양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제주 지역 레디양 누적 열과율은 37% 정도로 작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주를 찾아 의료 현장을 둘러보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중증 응급 진료를 위한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비가 연간 2,400억 원이 넘는다는 호소에 임기 내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지정을 하나 하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 시설이라든가 또 의료 장비 이런 거는 그 확충은 국가에서 좀 재정으로 해줍시다. 그래서 내 임기 안에. 대통령 발언 직후 20일 만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지역 의료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제주도 왔다 가시면서 상급병원 지정에 관한 또 건의사항을 들으시고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현황 파악도 하고 여러분들과 또 의견도 좀 나누고 싶고 해서 보건복지부는 제주가 서울 권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권역 분리를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의 발빠른 후속 조치에 한라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그 입장을 정부에서 잘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차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해주신다면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되려면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지정되면 수가도 올라 도민 부담이 커지는 우려도 높은 상황.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도 실제 상급병원으로 지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모레까지 제주 서부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은 참가자들이 저지 녹색 농촌 체험장에서 한리만까지 이어지는 14코스를 걸었고 내일은 15-B 코스, 모레는 16코스를 걷습니다. 또 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주변 마을에는 제주 특색을 살린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고 코스마다 제주어 퀴즈 대회와 영등 할망이 전하는 오늘의 운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제주에 여행을 왔다 10대들과 함께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제주시 일도동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2명과 함께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3,6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지난달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시비가 붙은 상대를 넘어뜨려 숨지게 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호텔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성추행한 30대 관광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자신이 묵던 호텔에서 옆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중도 사퇴로 치러진 제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최기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기창 후보는 총 투표수 238표 가운데 47%인 112표를 얻어 김완석 후보와 김수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최 당선인은 현재 제주도 검도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덕중 교감 등을 역임했는데 임기는 이병철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2027년 2월 정기총회까지 2년 4개월 정도입니다.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탐나는 환급 금액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탐나는 환급액을 5만 원 이상 결제 시 기존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올리고 대학생과 군 장병의 경우 하루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만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배달앱 먹개비도 2만 원 이상 배달 시 특별 할인 5천 원이 추가됩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LS 일렉트릭이 제주시 한림호 동명리에 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12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조성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착공한 뒤 내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동서발전이 함께 추진하는 35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와 남부발전의 23메가와트 에너지 저장 장치 조성 사업도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올해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함덕과 협재 등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을 다녀간 이용객 1,200명을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82.7점으로 작년보다 0.8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